그래서 생자와 사자는 항시 반대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따라서 제사상 차림도 이와 같아서 사자의 세계는 의무의 세계, 즉 이성이상 네. 이성의상으로 의무의 세계는 서쪽을 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시겠지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교재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사하죠, 인사. 서로 인사하잖아. 네. 저 인자가 무슨 인자죠? 사람이요. 네? 사람이요. 아니, 여기 인사에서 저 인자가 사람 인자도 맞는데 저걸 무슨 인자라고 해야 되겠어? 혹시 아시는 분? 요 인자는 첫 번째 어른인, 두 번째는 아랫사람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녀인. 하나 더 온다면은 인격인,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혹시 일사. 무슨 사자일까요? 일사. 요 사자는 섬기다 사자예요. 섬기다. 누구를 섬겨? 인사하는데 어른이나 아랫사람한테도 예의를 표시하는 게 인사야. 그 다음에 남녀 간에도 예의를 인사하는 거고, 상대방을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인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하면은 아랫사람이 인사를 먼저 청하는 일이 있지만 윗사람이 먼저 인사를 청하는 것도 있어. 그게 뭘까요? 윗사람이 먼저 인사를 청하는 게 뭘까요? 인사법에서 악수예요. 악수는 반드시 윗사람이 먼저 청해야 돼요. 아랫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는 게 아니야. 윗사람이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인사를 하는 방법은 글자는 이러하건대 우리가 교육 전에 늘상 보면은 대분 할아버지의 사당 대제는 묘를 향해서 우리가 인사를 올리죠. 올리죠. 네. 그런데 인사를 올릴 때 형식적으로 올리면 안 돼. 여기서 우리 강사님이 공수 그러잖아요. 우리 전략 의원님들, 미래 의원님들, 전부 의원님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공수라는 것은 하나의 예비 동작도 되지만은 예를 아주 극진한 예로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세가 최고로 극진한 예를 채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인사할 때는 공수라는 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차례차례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 인사 나누잖아요. 이때 공수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래도 차례차례 하는 게 좋대 서로가. 그리고 저러는 각도가 있잖아요. 각도가
보통 45도에서 90도, 45도에서 90도인데 (45도에서 90도) 각도로 하는데 여자는 45도로 얘를 올려도 되고 남자는 65도 이상이 돼야 돼요. 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군 할아버지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보통 할아버님이야 이거야. 어디를 가셔도 우리가 효령대군파라고 하죠. 그러한 우리 할아버지야. 파종님이셔, 파종. 어느 조상님보다도 가장 가깝고 가장 훌륭하신 우리 할아버지. 가장 친하고 싶은 할아버지. 내가 가장 친하고 싶은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얘를 올릴 때 공수하면 공수를 제대로 해야 돼요. 관복을 안 입었더라도 우리는 의원님들은 수평공수를 해야 돼요. 수평공수가 가장 예의 바른 공수예요. 그냥 느슨하게 배꼽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만해. 수평공수 딱 하고 딱 구부려서 보통 한 90도 가까이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 예에 맞다. 그것도 밤에 2번. 한 번 하고 그 다음 번은 그냥 약식을 요만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고서 예를 드린 다음에 저 밖에서 인사할 때는 뒤로다가 약 2보 정도 후퇴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고서 몸을 돌려서 가는 게 예에 맞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쇼핑백, 가방 이런 거 들고서 인사를 해요.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옆에다 놓고 그러고서 정자들이 딱 서고서 할아버지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할아버지 앉아 계시잖아요. 마주쳐서 딱 인사를 정중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혼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혼백. 혼백도 그냥 혼백이 아니라 원래 제대로 들어가면 3혼 7백이야. 혼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백은 자그마치 7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잘 들어왔는데 시간이 없어. 아까 47페이지까지 했나요? 예. 47페이지 충문이라는 위에 문구까지 한 것 같은데 밑에 충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휴를 1. 언제 2. 누가 3. 누구에게 4. 왜 5. 무슨 일로 6. 무엇으로 7. 어떻게 이러한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질거리로 이루어진다. 충문은 신명 앞에 고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분께 간소 하나마 제수를 차렸으니 금양 즉 잡수시라는 뜻을 담는다. 충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문으로 쓰는 것이 좋다. 충문의 규격은 가로 24, 세로 36을 깨끗한 한지에 쓰며 벼슬이 있으면 그 벼슬 꽂힘을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충문의 자해. 충문의 자해는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반복해서 한번 해봅시다요. 유. 충분히 맨 머리 들어가는 유자죠. 그 유는 바로사입니다. 바로사라는 것은 말을 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문을 띄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이제 저 아니건데 말씀드리건데 등등으로 해석이 되고, 세차는 세월의 순서 또는 태세의 차서입니다. 사건 그달의 초하루 일진을 의미하고, 여기 이제 그 청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권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사단법인 청권사 뭐 이사장 아무개 이러잖아요. 청권이라는 말은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다 알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감이 함부로 등을 말하며 독축시 조금 길게 읽는다. 감자만 좀 길게 읽는다 이 말이에요. 소 밝히다, 밝게 등이며 고하다, 아니다 등으로 소고는 붙여서 빨리 읽으며 우는 어조사로 조금 길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자는 좀 길게 하고 소고를 빨리 하고 우자는 길게 한다. 현자는 적두사로 돌아가신 조상님을 높여 이르는 말이고, 효령대군 1407년 태종 7년 12세에 효령군으로 자기를 받은 효령대군은 1412년 태종 12년 17세에 효령대군으로 진봉이 되었습니다. 정시란 죽은 공신, 대신 아니면 장수에게 임금이 시호를 내려주던 일을 시호라고 합니다. 정효, 관납 영종할 정이요, 또 자의 애칭할 효라.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의 시호가 정효이십니다. 우리 그 특히 족보 같은데 보면 무슨 공 이렇게 쓰고 있죠. 그 공자는 높여 이르거나 이르는 말이다.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다. 부군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남자 조상을 높여서 부르는 말. 여기서 이제 예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가 이제 예성 부부이잖아요. 그래서 예성이 뭔지를 내가 아주 여기저기 문헌을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충주에 예성이라고 하는 그 길 이름이 있어. 예성로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혹시 충주에 사셨었나, 그래서 충주 문화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는 그 예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글자는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 그 백제시대 때에, 우리가 백제시대 때에 거기 저 충주에 가면은 그 백제하고 관련된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앙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뭐 토성을 썼는데 그걸 타다가 연꽃무늬가 나왔던데, 연꽃무늬 기와장에. 그래서 연꽃무늬 하니까 생각나는 게 효령대군이 생각났다는 거지. 그래서 예성이라고 돼요. 예성이라고. 예성은 미명으로 연꽃의 꽃을 의미한다. 혹시 연꽃 자세히 보셨나요? 연꽃은 처음에 이렇게 봉으로 져서 꽃이 피려고 할 때 보면은 그 안에 피면서 안에 씨방이 딱 붙어 있어. 보셨죠? 씨방이 딱 붙어 있고 그 씨방을 중심으로 가에다가 아주 그냥 꽃을 내리면 엄청 많아.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암술이 딱 하나 있는데, 암술. 우리 할머니를 그 암술에다가 지칭을 하신 거예요.
아주 고귀한 곳이에요. 진짜 기록에 의하면 1281년 충렬왕 7년에 국원성 충청북도 충주 지역을 부르는 고구려의 지명을 개축하면서 초석의 영국문인을 조각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충주가 예성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고 전한다. 부부인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비의 어머니와 종치의 처에게 내린 정일품의 작품이랍니다. 그럼 이제 또 충무 들어가서 보기는 그냥 엎드려서입니다. 엎드려서. 다른 의미가 없고 그냥 엎드려서를 갖다가 복이라고 쓰고, 복유는 엎드려 생각하건대, 이때에 복유라고 씁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를. 우리 저 대군할아버지 영당 충문에 보면은 그 전에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복이로 되어 있어요. 복이로.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전례연구위원회에서 복유로 고쳤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고쳤어요. 기원, 기원이라는 말은 우리 대군할아버지 그 영정을 모신 그 주변에 기양사원이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양사원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지금은 그 기양사원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철양. 합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을 철양이라고 하는데, 그 역시 대군할아버지 영당 충문에 이 철양이라는 글자를 잘못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이 글자를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를 왜 저자를 썼는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거는 저게 무슨 철자리요? 기울 철자. 꼬맨 철자예요. 꼬맨. 뭐 꼬맨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아니다. 그럼 뭔 자를 써야 하느냐? 이렇게 써야 맞아요. 이게 제사철자입니다. 제사철자. 그래서 이것도 연구위원회에서 고쳤어요. 저자로. 다음에 금, 위제, 지금 등으로 해석되며 이자는 써이자는 하여, 함으로써, 때문에 등으로 해석이 되고, 어디에? 영당 충문에 써있자는 이렇게 새긴다 이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다음에 근자는 삼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또는 정중하게 등이고, 원래 써있자를 새기는 것은 밑에 써있자가 또 있는데 써, 로, 를, 를 가지고 등 이렇게 새기는 글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뭔지 아시죠? 저게 물결표예요. 물결표. 그래서 반드시 그 우리 충문에 보면은 근위, 청작, 서수 여기에 새길 때는 로, 서, 를 뭘 가지고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다음에 세서천역, 세자는 햇새, 또 세월새, 또 차례새, 옹길천, 옹기다, 역, 바꿀역, 바뀌다. 그러니까 세서천역은 해가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깁니다.
휘인그림, 휘자는 꼬리 휘자, 또 제사 휘자, 날일, 다시구, 이말림, 이거를 새기면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또 돌아가신 날이 다시 임하오니, 이렇게 새깁니다. 추원감시, 쫓일추, 모론, 느낄감, 다음에 때시. 1번, 돌아가신 때를 맞이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하다의 뜻도 되고, 또 두 번째는 먼 옛날 그때 돌아가신 날을 생각하면 조상님의 은혜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지난날의 그때 감회를 생각하니 이렇게 해결되고, 호천만국 하늘로, 여름 하늘입니다. 여름 하늘. 하늘천 없을망 끝. 저 높고 높은 하늘처럼 끝이 없나이다. 즉 윤부여천, 은혜는 하늘과 같이 높고 덕은 땅과 같이 두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는 하늘과 같이 높고 은덕은 땅과 같이 두텁다. 여기서 이 호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천이라는 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호천이 이게 구천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 못 가고 구천에서 헤맨다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구천 중에 하나야. 호천이. 하늘이 이 광위마다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호천은 서쪽 하늘이야. 서쪽 하늘. 그리고 저 계절을 말하면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여름날, 기나긴 여름날 그 하늘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음에 불승명무, 영원히 끝없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나이다. 청작소수,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또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기죠. 공신전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차리어서 전을 드리오니, 전이라는 것은 이 전자가 제사전자입니다. 제사전, 제사 지낸 전. 상향, 상은 존야니, 존은 이게 높인다는 뜻이에요. 높인다는 뜻이며, 숭상하다 또는 바라옵건대의 뜻으로 새깁니다. 향, 흠양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흠양하십시오, 잡수십시오를,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음식을 잡수라고 그러잖아. 돌아가신 분한테는 직접 잡술 수가 없으니까 흠양은 냄새를 잡았는데, 냄새를 잡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흠양. 내가 잘났든 못났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조상님이 계셔서 내가 나고 길러져서 100년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살고 못 사는 거야, 그건 내 책임이지 돌아가신 조상의 책임이 아니잖아. 어쨌든 이 세상에 내가 존재케 한 것만으로도 그 은혜를 다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충문의 육가원칙. 첫 번째, 대군유제 충문의 육가원칙. 여기서부터 이제 충문이 나옵니다. 유세차 이민 10월 신해사 초 1일 신해. 이거는 언제? 그 다음에 누가? 사전법인 청권사 이사장 정일이가 누구에게? 현조고 효령과 현선조고 효령대군 증시 정여군 구군과 현선조이
예성 부부인 정씨 지묘에 왜 세서 저녁 산노기가 세월이 흘러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흘러서 갔다는 거죠. 상노기강은 서리가 이미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로 청소공룡 산소를 찾아와 물어보니 불승영무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근이 청작 소수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 써있자으로 지천 세사사양 공손히 세사를 올리오니 알아올건대 흠양하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추문의 육가원칙은 이거 뭐 사전에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추문을 읽어가면서 요 추문을 해석 문구를 머릿속에 항시 별도로 해석을 해 내려가야 돼. 그래야 진정한 추문이 됩니다. 다음은 대군 기신제 추문 육가원칙.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대군 영당 다음은 52페이지 대군 영당제 추문 육가원칙. 여기에 보면은 왜 있죠. 왜를 원래는 원문에는 근이로 되어 있어요. 보기로. 그래서 보기를 이자를 유자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철양을 이 철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철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영당 추문에 주석을 하면은 보기 엎드려 생각하건대 덕은 나라를 사양하시고 의중기강 의리는 윤리와 법을 중히 여기시오 철양 기양서원에 배양하시오 광감백세 멀리 백세토록 감동되게 하였습니다. 유업용당하니 엄연히 영당이 계시니 불승명모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근이 청작 소수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공신전원 공경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오니 상양 하라옵건대 선양하시옵소서. 요 밑에는 함창 현지에 기양서원이 제군남 15리 양령대군 강정공과 효령대군 정용공을 모셨었는데 이번에 훼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훼손 회철이라 적고 있다. 원래 여기에 모셔 있었는데 없애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대군 절사의 육가원칙 이것도 참고로 보시고 이 주성란에 내려가면 구정에는 청양제의 한식에는 시유중춘 단어에는 시물창문 추석에는 시유중추 동지에는 시유동지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됩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사순묘제 추구의 육가원칙. 사순묘제는 이게 시내가 많아서 충문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 충문은 축관이 이 충문을 쓰는데 축관으로 배정받으신 분은 이 충문 쓰려면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육가원칙은 똑같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영조대왕 비기비 충무. 영조대왕 비기비 존호와 시올. 이 영조대왕의 재위기간이 자그마치 52년이에요. 그 52년 동안에 존호를 몇 번 받으셨냐면 5번을 받아요. 5번. 그래서 밑에 보면은 존호가 나옵니다. 이름은 금이고 자는 광수, 호구는 양성헌, 숙종의 셋째 아들, 세 아들, 지금 경종, 영조, 연영군 중 둘째이며 어머니는 화경숙빈 최씨이다. 비는 서종제의 딸 정성왕후이고 계비는 기말로의 딸 정순왕후이다. 영종대왕 실록은 영조 재위 기간 1724년부터 1776년의 그 실록입니다. 예. 원명칭은 영종, 지행, 순덕, 영무, 의열, 장의, 홍윤, 왕인, 본인, 제천건국 성공신화, 대성광은 개태기영, 요명순철 건건곤영, 정문선무, 해경현효 대왕 실록이며 줄여서 영종실록 또는 영조실록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영종대왕실록인데 영종대왕의 묘호를 1889년 고종 26년에 영조로 추정하였으므로 이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추정했답니다. 원래는 영조인데 영종이구나. 영종. 원래는 영종인데 영조로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정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는 정익으로 나와요. 유호가 격상될 때에 익자를 정자로 같이 바뀌었습니다. 정익을. 묘를 그 다음에 시호는 정문선무 해경현효 대왕 이고 그 다음에 밑에 영조는 조선 제21대 왕이다. 존호 재위 16년 52년에 재위 기간은 16년부터 52년까지. 지행순덕, 그렇게 존호를 받은 기간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행순덕 영무열은 16년 그렇게 재위 16년에 경신년의 가을에 7월달에 첫 번째로 존호를 받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장의 홍윤 왕인 돈이는 재위 28년에 받았으며 최천건국 성공신은 재위 32년, 대성광은 개태기영은 재위 48년, 요명순철 건건곤영은 재위 52년 병신년에 받았어요. 그렇게 총 5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비, 즉 정성왕후는 이 할아버지 증언하면 영조대왕께서 받으실 때마다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5번 받았어. 계비는 2번 받았어. 2번. 나머지는 배명수통, 경력, 궁유, 중화영도, 숙장창은, 정문선무, 회경, 현효, 대왕, 조비 여기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정성왕 서씨 존호는 영조대왕 재위 16년부터 52년까지 역시 똑같습니다. 5번. 존호를 할아버지는 왕은 8글자씩이고 왕비는 2글자씩이에요. 그래서 충문에 보면 이런 글자들이 전부 나오는데
왜 이런 글자가 들어갔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서 충분히 읽으면 안 되죠. 대비는 정순왕후 김씨로서 영조대왕 제48년부터 52년 사이에 존호를 받았어. 여기 보면 예수 48년에 받았고, 그 다음에 성철은 52년, 제위 52년 돌아가신 분에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조대왕 충문 유세차 기해 4월 22일 효현손 황사손 원 근견. 그러니까 근견이라는 말은 삼각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원룸 봉양이 사단법인 청구하사 이사장 정일 감소고 사단법인 청구하사 이사장 정일이를 보내요. 감히 영조 지행순덕 영무열 장의 홍련 광인돌이 최천건국 성국신화 대성광운 개태기영 요명순철 건건곤영 배명수통 경력호영 중화영도 숙장창원 정문선무 해경형료대와 조기 예성순철 성철 장의회의 익렬명선 수경광원 용인정연 소숙정훈 정순왕후 김씨 우기 광음역서 대왕 기신재림 유천비의 시표미친 근위 청작서수 식진명천 상향 이렇게 충분히 길어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그 홍릉의 원비하고 원릉의 대왕하고 대비가 모셔져 계십니다. 그래서 충문을 우리가 읽는데 재관으로 일단 선정이 되신 분은 어느 공부를 맡든 간에 이 충문은 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자세히 여기 이제 해석까지 제가 해놨어요. 옆에다가 여기에 이 충문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핸드폰에 5편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5편이 기가 막혀요. 그 5편에 찾아가지고 다 이거 머릿속에 압력 기억을 하세요. 그러고서 이걸 딱딱 끊어서 이걸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전부 다 알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성왕후 서씨 충문. 저 홍릉에 모시는 홍릉. 유세차 기해 4월 3일 효연손 황사손 원 근견 홍릉 봉양의 사단법인 청권사 이사장 정일 감소고 조비 해경장신 강선공익 임의수건 원열 단목장화 정성왕후 서씨 부기 왕음역서 회신재림 유천비의 식표미친 근위청작 서수 다음에 식진명천 상향 요것도 역시 뒤에다가 해석을 쫙 해놨습니다. 다음에 창우의 사성. 요 창우의 사성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인가요? 봅시다. 그거 아닌 건가? 10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부모님 귀재축 독축법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첫 시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110페이지를 펴주세요. 다 폈습니까? 제가 충문을 한번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문을 읽으면 이런 발음이 나와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우리 저 의원님들이 앞으로 충문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몸부림을 쳐가면서 만드는 게 이게. 요구다목을 각오하고 이걸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있어 있기는 유세차 갑자 발어를 축사 조육일병인 교자길도 감소변 교학생부군 현비유인 한양주시 세서처녀 휘일부리 주원강시 오천만금 금이 청자서수 공신전혼 상향 뭐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이 유세차는 아까 가로사라서 유는 가로사고 세차는 그 해의 차리를 말하고 자 한번 제가 창을 한번 따라보세요. 유세차 다시 한번 유세차 갑자 바로를 축사 이 현자는 접두사기 때문에 현자하고 고자하고 이게 한 호흡으로 연결이 돼야 돼. 끊으면 안 돼. 다시 한번 할게요. 현고학생부군 비유인 비자는 죽은 어머니 비자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도 어머니잖아. 그래서 할머니 죽은 어머니의 유인이라는 것은 벼슬이에요. 벼슬 이름. 현비유인 한양조시 이게 만약에 묘제라고 그러면은 한양조시 지묘 세서처녀
서수 네, 근이하고 청작 서수는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 읽을 때는 근이하고서 조금 길게 하다가 청작 서수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근이 청작 서수 많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충문을 독축을 할 때는 향자를 왜 길게 하느냐 알아볼 건데 그냥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도 그렇게 인사하겠지. 많이 잡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그래서 향자가 긴 거예요. 상야 이렇게 해야 돼요.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 것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 독축법이나 창을법은 말이요, 노래 가사에 뭐 콩나물 대가리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개발 몫이야. 자기 개발. 우리가 여기서 저 청봉사에서 교내 교육을 전년도에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원이 정말 협축도 잘하고 창호도 잘한다 소리를 내 귀에 들려야 내가 그냥 한이 안 맺히는 거예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수시로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고 읽는 것도 독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정말자면 해석을 나름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은 우편을 찾으면 거기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새기나, 여기 새기는 글자 내용에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용 가지고는. 그러면은 우편을 들어가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새기는구나 하는 게 나온다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하면은 그거는 죽어도 안 잊어버려. 돌아가실 때까지 안 잊어버려. 그런데 그냥 누가 얘기해서 한 거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찾아서 하는 거 절대 안 잊어본다니까. 안 잊어버려요. 그 독촉법은 정말 잘해야 돼. 오늘 모두가 잘할 걸로 간주하고 제 시간 이걸 마치겠습니다. 차려 경례 고맙습니다.